월요일 시장이 끝났는데 오늘도 좀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변화나 기타도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번 주 투자 전략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정리를 하는 몇몇 일정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또 오늘 많이 샀어요. 코스피가 6천억 넘게 매수를 했고 기관도 4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왔느냐? 저는 오히려 저 PBR 쪽에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반도체 쪽을 많이 샀어요. 그 외에는 저 PBR도 다 같이 산 건 아니야. 현대차는 좀 매도도 하고 몇몇 종목들은 또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급이 조금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거는 오늘 장중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살짝 터치를 했거든요. 장중에 4.3% 올라와 주면서 오늘 코스피 순매수에서는 여기 하이닉스 1,100억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계속 반도체 쪽에서도 몇몇 종목들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하이닉스 최근에 2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좀 특징적이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조금 파는 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일단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인 기관 순매수가 찍히면서 한 삼성전자가 1,400억 정도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디로 매수가 들어왔느냐, 역시 저 PBR 관련주로 해가지고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과 몇몇 이런 지주사들, LG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고 SK 등등 이런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 PBR 관련해서. 그리고 가벼운 종목으로는 이런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 흐름이 나와주면서 여기에서도 역시 변동성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 이슈 때문이죠. 다음 주 26일 월요일날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는 계속 저 PBR 관련주 변동성 이쪽에 좀 모멘텀이 있으니까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그 영향 때문에 월요일부터 시작하자마자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기사들이 뉴스를 나와주고 있는데 이 정도 세제 인센티브를 검토한다는 거는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자사주, 배당 법인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을 할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배당 증가분을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인센티브라면은 아마 주가 부양도 할 겸 세액 공제도 받을 겸 확실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6일까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수급의 연속성, 그리고 반도체도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몇몇 종목들은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몇몇 종목들은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 나온 반면에 그래도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한미 반도체, HPSP, 가온칩스, 오픈엣지 등등 이런 종목들은 소폭 상승 또는 약간의 조정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섹터가 끝났느냐, 지금 여전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형님이 비교적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PBR이나 기타 다른 비대면 진료나 이런 테마에서 수급이 조금 빠져나간다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그동안 쉬고 있었던 몇몇 반도체 종목들도 한 차례 또 순환매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번 주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또 뭐가 있느냐, 생각보다 2차전지 소재 쪽이 종목들이 조금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엔캠은 거의 미쳤죠. 엔캠 지금 이때 10만원대 피레침 나오고 나서 이게 매집이었다니, 피레침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거의 200%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가장 강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 있어. 그게 뭐냐, TCC 스틸이에요. 이 종목이 오늘 신고가 갱신을 살짝 해주면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 해도 신고가 매매 가능성 열어두고 이제 봐야 되는 종목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최근에 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LG 화학 관련해서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리튬이나 여러 가지 수주 관련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 거기에 관련해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을 조금 찾고 있지 않나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소재 종목들, 좀 차트가 양호한 소재 종목들은 또 2차전지가 다 같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또 그런 하락 구간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도 이런 탑 머티리얼이나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도,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다른 또 2차전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양호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가장 강한 모습은 TCC 스틸이랑 엔캠 정도가 오늘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성 종목으로 가장 핫했던 거는 오늘 역시 비대면이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오늘 인성정보
장중에 20%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케어랩스는 무려 투상을 가져줬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난리냐?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에서는 오히려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말간에 좀 더 이 분쟁, 파업이 굉장히 격화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부 측과 전공의 파업 뉴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직 및 파업이 진행이 되고, 추가적으로 정부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주말에 나오니까 강하게 또 갭 상승을 하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번 주에도 역시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및 수술을 절반 줄이고 지연을 하는 등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기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의대생 집단 휴학 및 강의 거부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점, 사실상 이렇게 전공의 파업과 정부 간의 이런 대응이 점점점 심화될수록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차익 실현도 충분히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혹시나 이번 주 중으로 어느 정도의 협상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거기에 따라 주가도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테마성으로 딱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계속 좋은 변동성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대면 진료까지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초전도체가 오늘 갑자기 개파락을 좀 세게 했습니다. 서남도 그렇고, 물론 장중에 반등이 다 나오긴 했지만 얘가 지난주 금요일날 플러스 7%로 시간외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개파락을 했어. 덕성도 마찬가지고, 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무려 개파락을 마이너스 11%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어쨌든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대부분 반등이. 자, 근데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느냐? 이런 뉴스가 주말간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제 논문을 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초록 논문이 철회가 된 것 같다, 이런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개파락을 했어요. 근데 또 오늘 다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거 누군가가 해킹을 하거나 사칭을 해서 메일을 보낸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아직 처리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야. 야,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나? 그죠? 이것도 우리는 처리한 적이 없고 예정대로 3월 4일날 발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니까 다시 장중에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데, 이거는 거의 뭐 세력들이 이리저리 가지고 노는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또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도 조금씩은 다가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요런 초전도체 여전히 또 이렇게 변동성 계속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하제일 단타 대회 여기서 잘 열리고 있으니까 나는 장중 빠른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계속 보시겠죠. 하지만 장중에 발빠른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저번에 오픈 AI 소라 보셨나요? 동영상 막 글도 쓰면은 동영상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주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엮일 만한 테마가 뭐가 있을까? 조금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키네마스터, 이노뎁, 크라우드웍스, 4x4 이런 종목들이 억지로라도 엮어서 좀 움직인 모습이 있는데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주도주급이 아니라서 조금 더 천천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든 AI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도 받고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소라 관련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 관련해서도 한번 또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방산주들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날 지난주 수요일날 한번 고가를 살짝 윗꼬리를 터치 돌파를 한번 하더니 이틀 쉬고 오늘 무려 7%대 상승이 나왔어요. 좀만 올라가면 다시 한번 더, 사실상 오늘 종가가 종가상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갱신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방산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 실적에 대한 전망, 수주 전망 이런 거에 따른 재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관련해서 또 같이 올랐던 종목들이 LIG 넥스원 이런 종목도 오늘 소폭 2.4% 상승이 나와줬다. 추세가 지금 살짝 정배열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는지도 체크해 볼 만한 차트인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현대, 롯데임 같은 종목도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이제 저점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도 조금 특징적인 것 같다. 라운드 피겨인 3만원 가격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방산주도 지금은 워낙 또 다른 주도주에 조금 밀려서 묻히고 있지만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그리고 LG화학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LG화학이 추세가 좋으니까 그나마 2차전지 몇몇 종목들, 그다음에 소재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 외에서도 4%대 상승이 나와주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주말 동안에랑 지금 현재 월요일 비트코인은 지금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얘네 갑자기 지금 왜 오르나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여야가 가상자산 공약 대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20대에서 30, 40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가, 우리나라 가상자산, 가상화폐가 좀 더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정책적으로, 한마디로 약간 정부 정책 쪽으로 살짝 엮이면서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나 반응이 나오는 게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위지트 등등, 그 다음에 STO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 STO 관련주까지도 충분히 파생될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K옥션, 서울옥션, 갤럭시아, SM,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도 사실상 이렇게 가상자산 공약이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STO 시장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외국인 오늘 반도체와 저PBR 관련주를 많이 샀다. 그런데 현대차는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현대차는 외국인이 오늘 소폭 좀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PBR 관련주 역시 밸류업 프로그램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 좋은 수급들이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이번 주에 혹시나 일부 테마가 쉬어갈 때 반도체 다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기관은 2차전지를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소재 몇몇 종목들, 추세 좋은 종목들 계속 좋은 수급들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테마성으로는 비대면 진료 이번 주 내에 좀 변동성 나올 것 같고, 초전도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조용히 방산이 올라가고 있고, 코인 테마인 경우에는 정책 관련해서 수혜 여부가 기대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볍게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가볍게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지나간 거죠? 지나간 거니까 주말간 나온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미국 증시 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첨단 로봇 핵심 기술 연구 개발 과제 오늘 발표가 나왔었죠? 사상 최대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로봇 쪽은 일부 선 반영이 되었는지 몰라도 딱히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화요일날 전국 의대생 동반 휴학계 제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또 테마성으로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체크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도 선반영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대응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이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또 재료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요일은 큼직한 거는 없는데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양자기술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 이런 뉴스도 있네요. 혹시나 양자 쪽도 움직여주는지 가볍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은 실적 발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네요. 중요한 거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보시면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26일이다. 그 다음에 트위치 한국 시장 철수 27일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콤 장외 STO 플랫폼 구축 2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STO 관련해서도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 초전도성 실험 결과 발표 3월 4일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기 이전에 이번 주는 나는 이쪽 섹터에서 열심히 순환매를 노리면서 매매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섹터 있으면은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최고의 수익을 낳는다. 항상 공부를 하고 지식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게 지금 당장 수익은 나와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좋은 기회를 잡고 또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지식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수익을 낳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수익에 굉장히 반응을 해요. 지금 당장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오늘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성숙된 사람일수록 지금 당장의 조급한 수익보다는 좀 더 천천히 길게 얼마나 꾸준하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수익을 많이 기다리거든요. 내가 그래서 꼭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같은 단기 매매여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그리고 또 길게 또 지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